예,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 도민 여러분, 박윤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중혁 부지사님을 비롯한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더불어민주당 유인출 의원입니다. 어느덧 폭염에 지쳤던 여름이 지나고 도톰한 외투를 입어야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가을입니다. 아울러 11대 의회 임기도 8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지난 3년의 강원도정의 몇 가지 추진 업무를 점검하고 우리 강원도민의 삶이 좀 더 나아지고 강원도민이 지속 발전을 희망하는 마음으로 도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식품 사막화 해소 방안이라는 주제로 석성균 농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네. 농조국장 석성렬입니다. 예,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예, 오늘 본의원은 식품 사막화 해소 방안이라는 주제로 우리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국장님, 식품 사막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네, 요즘 뭐 최근에 강원연구원의 뭐 연구 결과나 뭐 그런 걸 통하고 또 언론을 통해서 내용은 이제 어떤 건지를 알고 있습니다. 예, 이 식품 사막 지역이란 신선한 신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마트, 상점이 없어서 기본 먹거리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말하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예, 2020년 농림어업 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 내 2,266곳의 법정리 중에 1,457곳이 행정리에 마트, 편의점 등 식료품 구매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전체 행정리의 64.2%에 해당하는 비율인데요.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연구원이 발표한 정책 톡톡 2025년 37호를 보면 식품 사막 지역이란 신선식품을 판매하는 식품 판매점을 중심으로 차량 10분 이내 접근이 가능한 지역 약 한 3km를 제외하고 식품 사막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서 강원연구원은 강원도 농촌 지역 1,144개의 법정리를 대상으로 분석했고요. 신선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식품 판매점은 대형마트, 대형 슈퍼마켓, 한화로마트, 전통시장으로 한정했어요. 강원연구원 정책톡톡 자료에 따르면 도내 식품 사막화 지역에 거주하는 농촌 인구는 약 한 10만 명이고 그중에 고령 인구는 약 4만 7천 명으로 확인됩니다. 그중 강원도 62세 이상 고령 운전자 비율이 약 한 20%입니다. 그러면 즉 노인 5분 중에 4분은 운전이 불가능하죠, 그죠? 예. 고령 운전자 비율로 대략 계산해 보면 식품 사막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 약 80%인 3만 8천 명이 운전이 불가능합니다. 이들은 버스를 타거나 걸어서 식료품점을 이용해야 합니다. 국장님, 이분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우리 도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정책이 따로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농식품부에서 농촌 개발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제 그러한 문제점이나 사회적인 문제점이나 그런 것들이 인식이 되어서 시군별로 이제 기초생활 거점 사업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업에서 세부 메뉴로 들어가서 가가호호 뭐 농촌 이동장초라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전국적으로도 하면서 도내에 이제 한개소가 선정돼서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이게 저희 강원도도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읍면 소재지 사업으로 해가지고 양양군이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올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25년도에 됐죠, 그죠? 네. 이쪽에 뭐 따로 우리 도비가 지원이 안 된 상황이라서 따로 뭐 지원하고 있는 건 우리 도에서 계획하거나 그 사업을 추진 계획은 따로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요 사업자 농촌 개발 사업이 대체적으로 전환 사업 예산을 쓰는데 국비가 한 80%, 70-80% 가고 네. 시군비가 매칭돼서 해서 네. 도비는 없는 상황이고, 예, 도비는 지금 지원이 되지 않고 네.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말씀드렸던 고령 인구 4만 7천 명을 포함해서 식품 사막화 지역에 거주하는 약 10만 명
도면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역 소멸도 가속화시키고 식품 사막 현상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국장님의 도 차원에서 뭐 계획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보면은 이제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회 현상이 있죠. 뭐 옛날 뭐 70년대 같은 경우도 뭐 이런 것들이 부족한 점이 있어서 뭐 아시고 계시겠지만은 마을 단위로 뭐 새마을 구판장을 운영한 경우도 있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는 가가호 이동장터로 해서 시범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있고요. 예, 예,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농식품부에서는 최근에 이제 농촌 경제 사회 서비스법이 이제 작년에 제정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을 사회 서비스 부분으로 인식을 하게 된다면은 지역에서 여러 가지 마을 안에서 가용한 어떤 사회적 자본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을 해서 지역 내에서 어떤 자생적인 구조를 만들고 거기에 일부 어떤 인프라적인 것을 보조를 해주는 방식으로 네. 뭐 그렇게 간다면은 그게 전반적인 국가 차원의 대책도 되고 지역 차원의 대책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보내원이 질문을 드리는 거는 농림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있지만 네. 우리 도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좀 대응해야 될 정책이 있냐고 지금 여쭤봤는데요. 뭐 우리 국장님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만물 트럭이라 해서 네네. 만물 트럭이라 해서 뭐 몇 년 전에 연속국에 나왔댔는데요. 그게 농촌에도 10가구, 15가구 될 때는 그 차들이 그 정기적으로 다녔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두 가구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유류세도 비싸고 인건비 비싸다 보니까 거기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네네. 예, 가까운 일본도 지금 그 만물상 트럭을 지자체에서 지방정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내용도 파악하고 계시나요? 네, 그 부분도 일부 우리 뭐 타 지역 또 특히 춘천 지역에도 뭐 일부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개인이 하는 거 말고요. 네. 개인들은 가구 수가 어느 정도 나와야 네. 갑니다. 그분들은 뭐 영리행위를 하는 거니까. 근데 그 영리가 미치지 못하는 곳은 우리 지방 정부가 책임을 지고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새로운 뭐 사회복지 서비스 차원에서 뭐 고려가 그 필요한 부분은 것으로 제가 나중에 다른 그 전라남도 예를 한번 이따 보여드릴게요. 예, 지금 현재 10만 명은 작은 규모로 보이진 않아요. 네. 근데 이 식품 사막의 주요 문제점은 첫째, 농촌 취약할수록 취약 지역에서 작업이나 운전 능력이 없고요. 대중교통마저 끊긴 데도 많고 또 강원도는 무려 172개 마을에는 버스가 전혀 다니지 않습니다. 네. 예, 그다음 둘째는 저소득층의 고립이 심화된다는 것입니다. 이 식품 사막화 지역인 경제적 취약계층은 더 가혹한 문제고요. 차량을 소유하거나 온라인 주문에 익숙한 중상층 이상은 불편이 없습니다. 예, 특히 저소득 고령층이 최고 문제고요. 셋째는 식생활 불균형 같은 문제입니다. 신선식품, 과일, 채소 등이 섭취할 수 없는 상황은 우리 식생활 불균형을 초래하고 식품 사막지 주민의 영양 결핍과 건강 악화 문제 이렇게 할 것입니다. 또 지역 소멸도 가속하실 것으로 분명해 보이고요. 우리 도에서 따로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그 사막화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국장님 답변으로는 강원도에서는 별도의 계획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죠? 지금 현재 뭐 별도의 계획은 없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거나 최근에 뭐 연구 동향이나 그런 거 봤을 때는 이러한 부분들을 어떤 농촌 사회 서비스의 문제로 인식하고 뭐 어떤 여러 가지 또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서 어떤 방안을 고안해야 된다고 좀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그 연구해 주기 지난번에 제가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화면을 보여도 당장 연구 자료가 좀 필요해 보여요. 제가 그 질의에서 받은 자료인데 답변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죠? 예. 근데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10만이면 작은 도민은 아닙니다. 네. 분명히 신경 써야 될 물이고 또 지역 소멸도 함께 같이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더 연구를 하셔야 돼요. 또 더군다나 우리 강원도는 강원연구원이 지난번에 관련 부분 연구도 했었고 우리 도에서 의지만 있다면 강원연구원하고 같이 해가지고 충분히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 부분들은 아마 어떤 지표를 지금은 뭐 3kg 그 기준으로 해서 식품 사마선을 정의를 했습니다만은 아마 다른 요소들도 더 추가해서 연구를 하게 되면은 어떤 좋은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 예. 거로 판단합니다. 그 지금 2020년에 농림업 총조사 결과에 의해서 이제 식품 사막화란 말이 이제 나오게 됐고요. 네. 벌써 이제 5년이 됐잖아요, 그죠? 5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원도에서는 도 차원의 정책은 부재하다, 그죠? 네, 특별한 예, 거는 없습니다. 또 앞으로의 계획도 없다, 맞습니까? 앞으로는 뭐 그런 것을 예.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지금부터라도 식품 사막 관련 연구에서 정책적으로 행정적으로 투자를 좀 해주시길 바라면서 연구를 병행할 중요한 내용의 제안 하나 제가 드리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푸드 리포브에 대해서 아십니까? 네, 뭐 푸드 리법은 뭐 식품제 재활용입니다. 예, 푸드 리포브는 그 아시는 것처럼 음식과 제품 공급의 합성어입니다, 그죠? 네. 이게 맛과 영양에는 문제가 없으나 약간 흠집이 있거나 예쁘지 않아 버려진 식자재를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건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농산물 납품 시 외형 때문에 납품이 안 되는 과일, 채소, 이 파츠들을 저렴한 가격에 그 소비자들 공급하는 그 사업인데 푸드 리포브를 활용한 업체 중 몇 곳을 알려드리면 강원도에도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원주의 온색 가스로라고 있고요. 네. 영월의 못난이 협동조합이 있고요. 그다음에 규모가 좀 큰데 서울에는 이제 어글리어스 있고 세종의 못난이 마케팅 업체가 있습니다. 이 10분 사막화 지역 도민 지원을 위해 푸드 리포브를 활용한 기업들과 협업을 해서 기업에 납품하는 지역 농민과 지역에 기반을 둔 기업이 상생할 수 있고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연계되어 지역 소멸을 늦출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제안하신 뭐 그런 내용들은 저 연구해보고 참고해서 사업으로 고안해볼 만합니다. 예, 푸드 리포브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는 거죠. 네,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본 사업화가 협업해가지고 하시게 되면 매주 그 친환경 채소 박스가 정기 배송할 수도 있고요. 식품 사막화에 대응해 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라고 좋아 보입니다. 지금 뭐 만물 트럭이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라남도에서는 그 식품 사막화 지역에 만물 트럭을 운영하는데 화면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예. 어르신들이 사실상 여기서 읍에서 장을 보러 가려면은 버스 타고 가도 못해도 3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가는 건 둘째치고 무거운 거를 들고 올 수가 없어요. 가령 이제 뭐 계란이라든지 락스라든지 혹은 필요하다면 술이라든지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제 어르신들이 못 갖고 오는 것들 위주로 공산품 많이 좀 채워놓다 보니 이렇게 좀 다양하게. 아유, 우리 하늘 외상 있잖아요. 지금은 어디를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사실 회관 오기 전에 한번 들리긴 했었는데 예, 화면 어르신이 보시면서 들으세요. 예. 원래 항상 들리던 이 방금 곳이거든요. 보시고 있는 네, 영상은 곳인데 전라남도의 그 동락전방 밀착이 사회적 있는데 협동조합에서 어르신이 인기척이 없어가지고. 운영하는 이동장터입니다. 아까 그래도 우리 혹시나 식품 사막과 관련 내용의 사례를 보면 특이한 점은 사회적 경제 조직이 참여하고 있어요. 모델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발생된 이 이유가 조합은 유동인구가 있는 지역에 네, 동락 전방이나 매장을 운영하고 그 매장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수익을 내기 힘든 이동장터 트럭을 운영 지원하고 있어요. 이동장터는 당연히 사회복지사가 담당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근데 이 사회복지사는 트럭을 가지고 갔을 때 지금 뭐 그 농정국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그 독거노인들을 또 그 지역에 가면 건강하신지 잘 계신지 점검도 해드리고요. 또 이는 또 방금 보신 것처럼 이 상품들은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 연세가 드신 분들은 할 수가 없어요. 젊은 일자리와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면 사막화를 예방하는 차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방 소멸의 그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가 생기면 또 젊은 인력들이 인구가 유입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양양에도 제가 뭐 얼핏 들었는데 뭐 도에서 관여하는 건 아니지만 건축물을
짓는다는 얘기를 제가 얼핏 들었어요. 근데 사업 계획서를 지금 뭐 결제가 안 났다고 정확히는 보여주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 양양도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의 어르신들이 읍내까지 나와가지고 물건을 사가지고 갈 수 있는 형편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네. 양양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네. 마을 해관에다가 키오스크 주문할 수 있는 네. 뭐 그런 시설을 해놓고 네. 그것을 또 주문 접수하는 시스템도 만들고 그것을 또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지역의 농협이 아마 참여하는 거로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마을 해관에서 주문하면은 직접까지 배달을 하는 방식으로 지금 계획은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죠. 이게 그 사업이 도비가 안 들어갔다고 그 양양군에 방치시키지 마시고 도에서 직접 뭐 관여는 못하더라도 모델로 삼아서 사업하셔가지고 그 나머지 17개 시군에도 똑같은 사업이 성공할 수 있어서 나머지 그 10만여 그 식품 사막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연구에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도비는 안 들어가지만 이제 요 계획을 수립하는 거라든가 그런 데는 저희들이 이제 그러니까 적극 가담하셔가지고 승인하고 내용을 검토하고 적정한지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도에서 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 가담하셔가지고 그 성공할 수 있는 그 모델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푸드 리퍼브 기업과 협업도 좀 하시고 일자리도 좀 창출해 주시고 또 일본은 지금 어떻게 푸드 트럭을 운영하고 있냐면요. 그 지방 정부에서 해가지고 대형 마트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대형 마트에 차량이나 그 인력비를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거기서 주문 받아서 어르신들한테 배달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아마 농식품부에서 시범 사업을 전국에 한 9군데 하고 있는데 그것이 네. 그렇게 정착이 되면은 뭐 아마 보편 사업으로 신청에 의해서 뭐 아마 확대가 될 거로 그러니까 예상하고 국 차원에서 이 국장님이 진두지하에 이 10만 명 적지 않은 인원입니다. 예. 그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성공하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바라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는 하여튼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또 사례 탐구도 해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다음은 소나무 재성충병 감염 및 방제 현황에 대해서 윤승기 산림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시간이 31분이 지났다는 얘기인가? 17분 남았어. 17분 남았어. 전체 시간은 30분. 그렇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입니다. 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뭐 소나무 재성충 그 방제 때문에 또 더더욱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 보시는 화면까지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소나무림은 우리나라 산림의 27%로 연간 약 71조 원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하는데요. 또 한국갤럽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이 제일 좋아하는 나무 1위가 소나무라고 하네요. 근데 소나무 재성충병은 한 번 감염되면 급격히 나무를 고사시키는 시드름병으로 치료 회복이 불가능해 100% 고사하는 치명적인 산림 병해충입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료화면 같이 소나무, 해송 등에 감염되면 단시간에 급속히 나무가 붉게 시들어 말라 죽게 되는데, 근데 최근에 소나무 재성충 확산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죠? 이 강원도 같은 경우는 한 2020년부터 좀 네. 급증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확산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네. 이 다음 표 보여주세요. 예. 이 화면의 표와 같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감염국 발생을 보면 20년부터 감소하다가 23년에 18,889로, 예. 25년에는 18,589로로 지금 현재는 다시 증가하는 단계로 보여요. 네. 네. 우리 강원도도 보니까 춘천, 원주, 홍천 지역이 심각해 보입니다. 특히 홍천 지역은 23년에 939구리였다가 예. 갑자기 5,379구로 급격히 개체수가 증가했는데요.
조기 방제 실패한 거는 아닙니까? 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뭐 조기 방지 실패한 건 아니고요. 저도 네. 그 24년도에 이렇게 23년에 증가했다가 24년도에 감소하고 25년도에 증가해서 그게 뭔가 수치가 이상하지 않나 해서 보니까 이제 아직도 전국적인 수치도 좀 그 24년도에 줄어든 상태고요. 그다음에 우리 또 강원도 전체도 좀 줄어든 상태인데 앞에 잠깐만요. 예, 앞에 저를 보시면 화면 앞에 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예. 저기도 이제 저희 강원도 전체도 23년도에는 18,000그루가 감염됐다가 24년도에 3,700그루 줄어들어서 예. 좀 이상한 수치인데 전국적으로도 약간 좀 줄어든 수치고요. 그래서 뭐 정말 실질적으로 줄어들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이 발생 나무가 많다 보니까 그 해에 좀 저 전수 조사가 좀뭐 검경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것도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예. 아, 그러니까 적었던 연도에는 네. 조사가 미흡했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좀 전국적으로도 줄고 강원도 전체로 줄었기 때문에 그 수치가 맞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좀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다음 화면 보내주세요. 그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얼마 전 강원대학교에서 열렸던 2025년 소나무 재성 총평 국가방제 전략 수립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국립산림과학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국 7년간 감소 추세였다가 맞습니다, 이죠? 예. 22년부터 증가세로 추산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강원도 역시 23년 이후 감염목이 급증하여 더 이상 이제 안전지대가 아니죠, 그죠? 이렇듯 소나무 재성축이 3차 대발성에 접어들 때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국장님께서는 지금 소나무 재성충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이유는 제일 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뭐 제가 판단하는 것보다는 산림청이나 네. 뭐 국립산림과학연구원에 따르면 우리 이제 지금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저 기온이 높아지고 있고요. 다만 근데 소나무류는 또 한대성 수종인데 그러다 보니까 온난화로 인해서 전체적인 수세가 약해지면서 병세에 좀 약하지 않나 그 부분이 있고요. 또 일시에 이 매개충이 예, 솔수염 하늘소하고 북방수염 하늘소인데 이 매개충을 일시에 방제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뭐 항공 방제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매개충을 다 방면을 해야 되는데 항공 방제는 또 이런 다른 뭐 그 꿀벌을 그렇죠. 뭐 예, 이런 것 때문에 환경 문제라든가 이것 때문에 그 방제를 못하다 보니까 그런 매개충이 점점 늘어나면서 근데 재선충병 국장님, 확산 방제가 좀 어렵지 이 않나. 전문가들 얘기도 보니까 한 번 감염된 소나무는 못 살린다고 하던데 맞지 예,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가 되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감염되면 나머지 뭐, 예. 나무를 이제 방지하는 거지죠. 예, 우선은 이제 고사목을 그 안에 있는 그 애벌레도 잡아서 없애야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매개충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방제를 해야 되는데 매개충을 이제 방지하는 게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떤 게 뭐 기후 변화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제일 있는 것 같고요. 그럼 다음은 재성충병 방제 관련해 예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16년부터 국기를 포함해서 매년 한 평균 41억, 24년도에는 80억 정도 우리 강원도에서 국도비 예. 포함해서 예, 25년은 98억이 재성충병 방제에 쓰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증가되고 있고요. 예산도 계속 증가되고 있고 감염목도 계속 증가 추세인데 그러면 방제 연구에 투자하거나 방제 기술 도입 아까 뭐그 드론 말씀하실 때인데 방제 예산 수립 그다음에 방제 후에 사후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예, 뭐 방제 연구나 뭐 이런 방제 기술 이런 도입은 산림청이나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주로 진행하고 있고요. 도에서는 23년도에 우리 도 산림과학연구원에서 감염록 훈중 처리 약제와 관련된 연구를 해서 적정 약제량을 그걸 좀 연구를 해서 그걸 제약회사한테 알려줘서 방제 비용을 절감하는 거로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산림청에서 네. 그 현재 따라가고 계시다고이죠. 그러면 얼마 전에 이 산림청에서 언론 보도 자료를 내고 방제보다는 그 수종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예. 언론 보도도 됐고. 방제보다 수종 전환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그 방제 방법을 네. 현재까지는 감염목 위주로 이 모두 이런 네, 속가배기 위주로 했는데 네. 이제는 워낙
발생이 대규모로 되다 보니까 그거를 네네. 이렇게 뭐 효과배기 해가지고는 한계도 있고 네네. 방제 효과도 뭐 떨어지니까 그 감염목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이제 완전히 수종을 전환하는 그런 방제를 해야 되겠다. 제가 그런 얘기. 지금 질문 드리는 게 국장님한테 아니 우선 방제를 잘못했다고 나무라는 거 아니,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제가 네. 아니고 수종 전환을 네네. 지금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 정확하게 예. 산림청에서 보도자료를 냈어요. 네. 예, 산림청 보도자료를 냈고 그 방제보다는 방제도 물론 뭐 방제를 해야 되겠지만 네. 그 수종을 전환을 공개했는데 최근 정선군에서 일부 지역에 수종 전환을 시도했죠. 지금 금년도부터 이제 수종 전환 네. 방제를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이제 다른 지역에서 한 4군데가 했고 정선은 이제 10월 말에 이제 시작할 계획입니다. 아직 한 건 아니고요. 예, 예. 그러면 그 수종 전환 하실 때 그 옆에의 수종을 모두 배기를 합니까? 수종 전환 감염되지- 구역으로 더 정해진 데에 있는 소나무류는 완전 제거를 하고요. 그 안에 네. 있는 활엽수나 이런 거는 이제 존치시키는 미관상. 그럼 지금의 예. 그 작업하시는 분들은 그 뭐 우리 모두 배기할 때 모두 배기나 그 구역 내에 배기할 때 예. 그 전문가들은 누가 그 같이 그 동참을 해서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예, 지금 우리 뭐 계약직 이런 데만 수종전환 나가서 하시나요? 방제뿐만 아니라 모든 방제 사업을 할 때는 예. 이 전문가나 여기에 이제 자문 컨설팅을 받도록 예. 그렇게 이제 산림청에서 그- 권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군에서 그렇게 좀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전문가들이 현장까지 나오시냐고 그걸 여쭙는 거예요. 그 방제 계획을 수립할 때 예.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방제 아니 계획을 수립하는 게 전문가들이 현장을 와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뭐 그럴 때는 현장으로 나오고 뭐 제가 현장까지 나오시까지 확인 안 했기 때문에 근데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예. 그저 주변국이 이제 일본도 거기는 한 60년, 70년 전부터 이 방제가 안 되다 보니까 수종 전환에 노력하고 있다래요. 수종 전환에. 예. 이게 우리 뭐 지금은 우리 뭐 세계적으로 저도 지금 점심에 우리 저 북부산림 청장님이 새로 부임하셔가지고 같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이게 뭐 미국 저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해외는 어떠냐 네네. 물어보니까 지금 미국에서 저희한테도 지금 한국에 들어온 거고 예. 미국은 그나마 조금 유지가 되는데 유럽은 이 재선충병으로 해서 거의 유럽 남부권은 거의 뭐 소나무가 거의 뭐 거의 다 죽어 네. 상태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는 거예요. 뭐 거의 이제 이런 방제 개념보다는 이제 관리라고 이제 표현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예. 그 방제 효과가 없다면 그 지금 뭐 방금 국장이 말씀하신 건 미국이나 일본처럼 예. 그 수정의 변화, 방법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산림청에서도 그래서 지금 예. 이제 방제 방법을 조금 이제 예. 좀 변화를 주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도 그래서 이제 그 동안에는 이 감염목이 발생되면은 그거를 막 다 이 제거하는 데다 초점을 뒀는데 예. 이제 그렇게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네. 이렇게 이제 소규모 발생 지역에는 이제 기존 방식을 따르고 예. 지금 말씀하신 춘천, 홍천, 행성, 원주 지역 이렇게 좀 대규모 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선단지 위주로 이제 방제를 해서 이제 더 이상 확산되는 걸 차단하면서 네. 그 감염된 지역 내에는 좀 더 뭐 이렇게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네. 그 부분 이제 지금 말씀하신 수종 전환 방제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다음은 그 재선충 방제 인력도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예. 예, 지금 소나무새는 방제 인력이 지금 맡고 있는 이 강원도청 18개 시군, 강원도청과 18개 시군 담당 공무원이 총 42명으로 각 시군당 한 2명 수준입니다. 예, 예. 예. 그 2명 수준이면 강원도에서 관리하는 산림 면적이 한 60만 헥타르 정도 되는데요. 예, 예. 지금 담당자 한 명당 15,000 헥타르. 그러니까 한 45만 30만 평 정도로 한 명이 예. 이죠. 특히 뭐 24년에 비해 그 5배가 넘게 그 감염 개체가 증가한 홍천의 경우는 1인당 30만 헥타르 정도를 관리해야 되는데 이 담당자들이 재선충 방제만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 업무도 해야 되고 소관 업무도 해야 되는데 방제에 집중할 수 없겠죠, 그죠? 예, 뭐 인력 부족한 것도 맞고요. 또 이 시군에서는 또 이 방제 업무가 어렵다 보니까 이 기피 부서가 돼가지고 네.
뭐 인사도 자주 뭐 난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그게 더 정보성도- 문제입니다. 예, 그게 예. 예. 이 그런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이제 공무원만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네. 병해충 예찰 방재단을 한 도내에 한 84명을 투입해서 공무원도 예, 예. 문제고이죠. 예. 공무원도 자주 이동하니까 문제고 계약직을 쓰시는 것도 매년 다른 사람 쓰니까 또 문제고 이게 전문 인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장기적으로는 우리 강원도는 살림이 많지 않습니까? 나는 장기적으로는 인력 양성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지금 방금 국장님은 내용 파악하고 계시는 거죠? 네. 이동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 1년 하다가 다시 또 1년짜리 또 방제가 되겠습니까? 뭐그 원래 공무원은 뭐 계속 전보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다 이렇게 이제 어렵지만은 그래서 그 본 내에서-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예. 게 전문 인력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그걸 지금 부탁드리려고 지금 질문 드리는 거예요. 하여간 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요. 원래 공무원 인사이동 나중에 안 나겠습니까? 근데 그래도 여기는 특수하게 전문 인력이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좀 강구하시라고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일본의 경우도 지금 보니까 최근에 백신도 개발하고 그 산림관 전문 인력을 여러 일부 양성을 하더라고요. 그 다시 돌아도 다시 또 그 자리에 올 수 있는 거고. 예. 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이 재선충이 지금 한국에 들어온 지가 한 1998년도에 처음 들어왔죠, 그죠? 예, 뭐 예, 정확한 연도 몰라도 예, 한 40년 동안 1조 5천여 가량을 있었는데죠. 근데 뭐 그 효과는 지금 미비하고 우리도 우리도 그 강원도에도 산림연구원이 있죠. 산림과학연구원이 예, 있습니다. 그쪽에 좀 예산도 지원하고 가셔가지고 인력도 좀 지원하셔서 예. 그 강한 소나무 개량도 좀 개량하시고 그 강원도 기후에 적합한 그 수종 전환으로 다양한 호남림을 좀 그 조성해내는데 적극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 장기적으로는 숲이 그 생태천이 연구 등에도 숲 생태천이도 아시죠? 숲 생태 예, 천이 예, 예. 생태천이 예, 예. 예, 연구에도 좀 투자하셔가지고 네. 생태적으로 자연 생태적 소나무 배성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각별히 찾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더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 지금 예산을 지금 계속 쓰고도 계속 늘어나니 지금 뭐 예. 거의 20억, 30억이었던 수준이 지금 올해하고 벌써 98억인데 내년은 뭐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됐고 내년도 당초에서 얼마큼 계산했습니까? 우선은 이제 국비 예산이 저희가 한 56억, 금년보다는 이제 국비 예산을 한 50 조금 늘려서 한 56억 정도 잡았고요. 네네. 그다음에 원래는 이제 재해 대책비로다가 원래 저 산림청에서 조금 더 일찍 그거를 또 한 20억 정도 금년에도 줬는데 금년도에 이제 뭐 의성 산불이나 이런 것처럼 대규모 또 재해가 발생되다 보니까 재해 대책비가 미리 내려주기 어렵다는 산림청 의견이 있어서 저희 도지사님께서 특별히 또한 이번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3억을 지금 도비 자체 사업비로다 요청을 했는데 네, 오늘 예산 오늘 저기 네. 섰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 방금 이제 질의드렸던 인력 문제라든가 수종의 변환, 그 생태천이 연구에서 그 다양한 혼합립 연구 그런 것 좀 각별하게 신경 쓰셔가지고 뭐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산만 더 들어가지 마시고 예, 그렇게 좀 더 노력하도록 각별히 하겠습니다.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 본 의원이 그 원주 행성 물관리 현황 추진에 대해서 지휘했던 바가 있어요. 이제 작년 도정질이 예, 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좀 잠깐 여쭤볼게요. 작년 도정 질문에 질의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안정적인 용수 공급 및 상생 협력을 통한 원주 행성 발전 방안 수립 보고 용역 결과에 따르면 행성 때문 물 공급 만족 비율을 뜻하는 이수 안전도 측정 결과 1년에 약 10회가량 물 부족 현상을 겪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 따라 집행부는 도 및 원주시 행성군 간
최적 대안 마련을 위한 실무협의 지속 추진과 대체소원 확보를 위한 환경부 및 국회 공조 추진을 계획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보훈위원이 질문한 이후에 그간 추진되어 가지고 변경되었던 사항이 있으면 질문 이후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그렇게 하셨다는데 변경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정확하게 지금 어떤 그 말씀하시는지 국장님 언제 오셨죠? 저 1월 달에 와가지고 1월 달에 왔는데 그러면 올 사전 질문을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예. 네. 그래서 제가 찾아는 봤는데 지금 뭐 지금 원주 행성과대 그러니까 이제 원주 문제라면은 행성에 이제 물 부족 현상이 예. 겪을 수 있다라는 그 용역 결과 우리 뭐 그 용역 강원 결과 저도 이제 용역이 강원도와 행성군 원주시가 같이 세 개가 같이 해서 냈던 예, 그거는 용역에 이제 발표했던 용역인데 저기 저 행성댐 원주 지역에 그 용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 그 보훈위원이 그 이후에 질의하고 이후에 예. 변화된 게 있냐고요. 원주 행성 물 관련해서 그거는 따로 계획을 세우셨거나. 예, 별도로 더 진전된 건 없습니다. 원주시는 그 당시 작년 입장이 그대로 변함이 없고요. 다만 이제 행성에서는 지속적으로 그 원주 정수장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막고 행성댐 물을 사용하자는 의견을 계속 건의를 하시는데 원주시에서 그 부분 이제 현재 뭐 2030년 40년까지 현재 계획 물 관리 기본 계획에는 그 행성댐만 사용해도 별 문제가 없는데 원주시가 도시계획상 인구를 2040년 인구를 43만 명으로 잡았을 때는 일부 행성댐 가지고만 물 부족이 네. 예상된다고 해서 국장님, 예, 제가 왜 원주시에서는 뭐 이 질문을 입장- 드렸냐면요. 저도 아무것도 안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예, 그 답변을 바라고 질문을 드린 건 아닌데 예. 아무것도 행위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뭐 지금 지난번에 원주 협의를 하고 보셨다시피 있는데 지금 많은 보도 자료에서 네. 돌발 감옥이라고 들어오셨죠. 예, 지금 뭐 네. 금년도에 강릉 네, 사태 그 돌발 감옥이 지금 최근에 강릉을 떠나서 네. 앞전에 태백, 속초, 삼척, 이 또 원주도 2015년, 2018년에 돌발 감옥이 왔었어요. 이게 많은 학자들이 그 연구하시는 분들이 돌발 감옥이 내륙 지역에 더 심하다고 얘기하죠.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강릉에 온 거고요. 근데 강릉처럼 이렇게 닥쳐야지 준비합니까? 강릉처럼 이렇게 가뭄이 닥쳐야 준비하시냐고. 보훈의원이 강릉 원주 행성 물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 주십사 해서 부탁을 드렸는데 아무 행위도 안 하고 한 게 없다고 하시고 강릉처럼 이렇게 닥쳐야지만 하냐고요. 물 생활용수 확보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돌발적인 가뭄에 대해서는 어차피 물 그릇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그러니까 거고요. 사전에 준비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질의 드리는 겁니다. 예. 자연재해인데 나보고 어떡하라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국장님, 그 원주 행성 물관리 갈등을 지금 그냥 보고만 있을 때가 아니에요. 결론을 도출해 주시고 또 당장 내년에도 원주의 자연재해가 지금 올지도. 현재 그 원주 행성에 물 문제 물이 부족한 건 아닙니다. 현재 뭐 지금 그 행성댐하고 제가 원주 정수장만 방금 말씀드렸죠. 사용하면은 거기에 지금 물 부족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 소방방재융합과의 그 송영석 그 건국대 교수님이 그 논문집 게재한 건데요. 뭐 학자들이 했다고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전체 가뭄 중 돌발 가뭄이 차지하는 비율은 내륙 지역인 원주가 73% 가장 컸다. 11건의 가뭄 중 돌발 가뭄이 8건 발생했는데 그중 실제로 원주는 2015년 고산 저수지 저수율 20% 떨어졌었고 2018년도에는 전반부 강수량이 평년의 28%에 그치며 심각한 가뭄을 겪었댔어요. 그리고 이번에 강릉이 있고 3년 전에가는 태백이 또 심한 가뭄을 겪었댔고요. 그런 부분들을 도 차원에서 우리 산림환경국에서 좀 대처를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저희가 뭐 지하 저류댐이라든가 뭐 하수 처리 용수 재처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이제 또 이 국지적인 가뭄에 대비해서 시군간 이런 비상 연계 시스템을 이제 구축하는 방안도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안 하시겠다는 얘기는 이죠.
아닙니다. 지금 지하 저류댐은 지속적으로 좀 확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만 이제 비상연계 시스템 구축하는 경우는 그 시군 간에 또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비용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이제 지금 그러니까 장기 계획을 좀 하고 세워서 있고, 예, 장기 계획을 세워서 예. 중지할 건 중지하고 예. 주도할 건 주도해서 예, 그렇게 하고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예,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시간이 없네. 예, 다음은 박강용 산업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업국장 박강용입니다. 예, 원주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현황 및 추진 사항에 대한 조제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2002년 민선 8기 김진태 지사님 취임 이후 반도체 산업 유치 1호 공약으로 내세우고 관련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해왔습니다. 23년 6월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며 규제 완화 등 이점을 얻은 후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기업 투자 유치, 전문 인력 양성,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인데요. 우선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2023년 당시 100만 평 정도의 부지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현재 어느 정도 진척되었습니까? 네, 그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제 원주의 그 불온산단이 지금 이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입지 규제로 여러 가지 대규모 공장 규체에 이제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원주시에서 한 70만 평 이상 정도 되는 규모로 지금 현재 이제 금년 말까지 해서 이제 용역을 입지를 찾는 그걸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반도체 클러스터로 하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준공입니까? 준공이 용역은 이제 금년 말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 예, 그렇습니다. 시작한 건 아니고 그죠? 예. 그 다음에 반도체 산업단지 주요 입지 요건 중에 두 가지 사항이 이제 전력과 물 문제인데요. 예. 그 지난번 도정기 본의원이 질의하셨고 사실상 주변 댐에 가용할 수 있는 물이 거의 없는 것은 이제 우리 도민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때 당시 뭐 김기태 지사님께서 충주댐, 팔당댐, 소양댐까지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에 변화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저희가 그때 이제 당시 아마 얘기했던 부분이 이제 평택 삼성 반도체를 기준으로 해서 네네. 그게 이제 그 약 한 120만 평 정도 되는데 용수는 한 일일 한 50만 톤 정도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전력이 한 2,000 메가와트 정도가 이제 소요가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공업 용수는 도내 이제 수계를 보면 이제 소양댐하고 그다음에 이제 행성댐, 충주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용량을 뭐 종합적으로 좀 보면 저희는 이제 가능하다고 이제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니 예. 국장님 그 댐에서 물 쓸 수 없는 거 아시잖아요. 지금 소양댐은 보니까 이제 전체적인 총량은 한 329만 톤 정도 되는데 네네. 계약량이 이제 그 한 313만 톤이고 용수 공급량이 한 16만 톤 정도는 지금 사용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 소양댐도 가능하고 행성댐도 가능하다는 일부 조금씩 이제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그 후에 예. 그러면 원주시에서 반도체 클러스터는 뭐 70만 평을 지금 한 달에요. 예. 그러면 그 용수를 위해서 우리 도가 하는 행위는 뭐 있습니까? 지금 이제 그게 가장 기본 전제가 되는 게 만약에 저희가 이제 반도체 관련 그걸 하려 그러면 기본적인 이제 기업의 투자 규모라든가 또 그게 어느 정도의 뭐 고용을 국장님, 창출되는지 이런 잠깐만요. 부분을 가지고 이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 잠깐만요. 네네. 물이 그러면 소양댐에서 물을 가져가면 원주까지 공사하는데 한 달이면 돼요? 아니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런데 예. 그 지금 답변하는 게 안 맞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니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네. 게 기본적으로 이제 반도체 우리가 이제 산업 단지를 지금 이제 아마 이제 용인에 네. 삼성 반도체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려 그러면 그런 이제 앵커 기업이 기본적으로 있어야지만 그걸 토대로 해서 기업이 얼마를 투자를 하고 그게 얼마만큼 이제 매출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하는지 이 기본적인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시설 규모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가 이제 산업 단지로 승인을 받고 또 국가적인 지원을 받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그러면 지금 할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국장님이 방금 답변하신 반도체 클러스 원주시에서 70만 평 예. 조성한다는 것도 이기면 결국은 그 반도체 클러스도 100만 평하고 관계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그래서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저희가 부지를 아니 확보해 말을 놓으면 이렇게 아닌 건 아니라고 맞는 건 예. 맞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아니 그 지금 이제 그 반도체를 하기 위해 지금 가지고 부지를 찾아놓는 원주시에서 70만 평 하는 건 일반 산업단지잖아요. 지금 이제 반도체 클러스 아니 반도체를 겸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찾고 있는 부지를 찾고 있는 거고요. 찾고 있는 거예요. 원주시가 하고 있는 게 그거라는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원주시가 그거 반도체를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부지를 찾고 있는 지금 그거를 지금 금년 말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머리가 나쁜가 봅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하여튼 댐 어기면 물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정확히 한 말씀해 주세요. 자꾸 뭐 왔다 갔다 행성댐, 소양댐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물을 어떻게 두 군데 세 군데서 끌어옵니까? 정말 어디서 어떻게 가져올 건지 지금 도에서 어디까지 행위를 했고 계획을 세웠다 그 답변을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기본 전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앵커 기업이 나오게 되면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네. 검토를 해야 되는 거고 네. 지금 이제 그게 안 나온 상태에서 저희가 그거를 어디서 물을 정확히 얼마를 가져온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지금 얘기 드릴 수가 없다는 부분을 좀 양해를 해주시면 지금 결국은 본의원이 지난번에 질의한 이후에 예. 아무 계획이 없다는 얘기는 이죠. 계획이 없는 건 아니고 아니 계획은 있는데 예. 지금 그러니까 국장님 그래서 말씀 뭐 저희가 지금 이제 지금 반도체 K 클러스터라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물량도 조사를 지금 안 했어요. 제가 볼 때는 본의원이 볼 때는 아닙니다. 물량은 지금 얘기했듯이 소양댐 아까 이제 저도 소양댐을 알아볼 거 얘기했고, 다 알아봤는데요. 예. 소양 때문에 물 가져갈 수 없어요. 50만 톤 못 나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50만 톤이 나가겠다는 게 아니고 네. 소양댐에 아까 이제 물 총량은 이제 329만 톤인데 거기서 계약량이 지금 현재는 이제 313만 톤이 계약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한 16만 톤. 수자원공사 확인해 보셨어요? 예, 저희가 지금 여기 파악한 자료가 그러면 지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 받은 공문 있습니까? 그 질의에서? 아니 그거는 지금 저희가 자료로 지금 아니, 그러니까 공문을 받았다는 건 수자원공사에 아니고 질의했으면 그 자료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기간 대 기간으로. 자료는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해놨습니다. 해놨습니까?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까? 아, 자료 받은 것까지는 지금 저희가 확인을 못했고요. 저희가 네, 그 담당 부서에서 네. 그 부분에 대한 그 자료는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누구한테 한 거예요? 그러면요? 예? 수자원공사에다가 파악을 한 거예요? 어, 수자원공사 담당 부서가 어딘데요? 그 어느 부서에 지금 누가 그 파악을 하신 건데? 공문은 없고. 제가 지금 담당 부서에는 이제 용수량만 지금 저희가 지금 자료를 받았고 지금 이제 그러니까 그 부서 부분까지는 나중에 뭐 추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국장님한테 따지려는 것도 아니고요. 예. 클라우스도 한 달 있고 지사님 한 달 있으면 1호 공약이고 하면 예. 예? 부지는 조성하는데 실질적으로 뭐 5년 6년이면 걸려요. 근데 물은 예, 그렇습니다. 10년 이상 걸립니다. 예. 전기 또한 10년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진짜 반도체 클러스터 하겠다 의지가 있으면 지금 어느 정도 기초행위 물은 어디서 가져올 거면서 어떻게 해서 어느 노선을 어떻게 가겠다 정도 계획은 세워놨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지사님이 그런 거 지시 안 해요?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아까도 드렸던 부분이 그게 기업을 우리가 아까 여러 가지 이제 그 반도체 K 클러스터를 조성을 하기 위해 가지고 10조에 뭐 한 2,300억을 들여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다양한 이제 인력 양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인력 양성하는 건 제가 예. 알고 있고 정확히 네네. 제가 여쭙습니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100만 평 부지 어떻게 된 거하고 예. 물, 전기 예. 어떻게 하실 계획이냐 그걸 여쭙잖아요. 네네. 제가 뭐 교육원 들어온 것도 제가 모르겠습니까? 예. 하여튼 준비된 게 없네 이죠. 다만 예. 이제 그 알겠습니다. 예. 예. 풀어야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뭐 지사님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뭐 이제는 8개월이면 더 이상 진도가 나갈 수가 없죠, 그죠? 물, 전기. 진도가 그지, 나갈 수 없는 건 아니고 하여튼 저희가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뭐 방안으로 지사님 재선하기 위해서는 예. 8개월 내에 뭔가 성과를 내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혹시 못하시면 차기 도정에 부담되지 않도록 그 행정과 예산이 헛되이 튀지 않도록 좀 정리 잘 하셔가지고
본인은 8개월에 성과를 냈으면 좋겠고요. 예. 정 못 내면 그냥 더 이상 예산 쓰지 말고 그냥 정리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